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보다 국어 강사 어수철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어려운 경제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반드시 두 번, 세 번 복습하시기를 바라면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고, 이건 일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거 뭐냐?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똑같은 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시장을 우리는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독점 시장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봐봐.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 동질적 상품. 그쵸? 근데 독점 시장은 뭐예요? 단 하나의 기업, 즉 공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 동질적 상품.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자, 여기 봐요. 서로 다른 상품을, 차별화된 상품이죠.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랍니다.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 차별화된 상품. 그 다음에 수많은 기업. 그럼 수많은 기업은 어떤 성격이냐면 여기 쪽.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한 상품을 공급하지만 여기는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니까 이거는 뭐의 성격이다? 독점 시장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을 설명해 줍니다. 차별화된 상품이란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설렁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설렁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많다. 이 말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경쟁 기업. 그쵸? 하지만 각각의 설렁탕을 파는 음식점마다 차별화된 제품을 주는 거예요. 맛이 다르다는 건 차별화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경우가 바로 뭐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 한번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두 가지 요건은 뭐였어요? 수많은 공급자, 그리고 동질한 상품 공급. 이거죠. 자, 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모두 똑같은 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으려고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그 기업의 상품은 팔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하나의 기업은 가격이 정해지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저 얼만큼을 공급할 것이냐라는 공급량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들은 가격 결정의 권한이 1도 없는 거예요. 뭐만 결정한다? 얼마만큼 파느냐, 공급량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수요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지만, 이 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죠? 가격 결정권이 여기 공급자들한테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동질한 상품의 설렁탕에 대한 전체 수요는 감소해요. 야, 설렁탕이 뭐 1,500원이네? 1,000원이었는데? 야, 그럼 나 딴 거 먹을래? 김치찌개 먹자? 라고 설렁탕 전체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건 수요 법칙이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A, B, C, D, E 설렁탕집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보세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는 양입니다. 만약에 설렁탕 전체에 대해서 가격이 1,000원일 때하고 1,500원일 때하고 해보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설렁탕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보세요. 자, A라는 하나의 설렁탕집 이 집의 수요 곡선은 1,000원일 때 수요가 뭐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쭉 가는 거고 1,500원일 때 이만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자,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 자, 주어진 시장 가격이 여기 있잖아요. 시장 가격이. 수평선이 된다. 수평선. 1,500원이면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뭐만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맞게 공급량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합시다. 반면에 독점 시장 봅시다. 독점 시장의 경우 단 하나의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A라는 회사에. 그리고 이 A라는 회사는 공급량을 지네가 조절해요. 공급량을 지네가 조절해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가격 결정자가 됩니다. 즉 독점 시장에서 사장님께서는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많이 찾아도 야, 공급량 줄여. 그 대신 많이 찾으니까 가격 2배로 올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가 볼 건 이거죠. 독점적 경쟁 시장 봅시다. 각각의 기업 대입해요. 각각의 기업 A, B, C가 있다고 쳐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죠. 그러니까 복수의 기업이 존재하니까 독점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각각의 기업, 그렇죠? 각각의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독점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오리온 초코파이, 그렇죠? 여기는 뭐 알파 빅파이, 여기는 베타 뭐 초코 샌드, 그렇죠? 뭐 이렇게 판다고 쳐요. 유사하지만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A가 독점, B가 독점, C가 독점. 이런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 A, B, C 개별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에다 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번 시간에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계를 뭐로 바꿔라? 한 개 더. 자, 그러면 수입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생기는 수입.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한 개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럼 한 개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인데 한 개를 더 팔면 100원이 생긴다. 그 지점까지 해서 여기까지야 라고 그 지점에서 공급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만 시장에 공급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지우개 100개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지우개 공급량을 하나 더 늘렸지. 한 개 더. 그때 늘리면 100원을 벌어. 그치만 5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즉 50원은 한 개 비용이죠. 그럼 한 개의 수입은 100원, 한 개 비용은 50원이니까 어때요? 조금 더 생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개 비용이 얼마가 될 때까지? 100원이 될 때까지. 따라서 이 기업은 지우개 한 개를 추가로 공급하면 50원의 이윤을 추가로 얻을 수 있죠. 한편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싹 다 뺀 순이익이에요. 그러므로 초과 이윤이 발생할 조건은 결국에는 내가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이 물건을 만들거나 팔 때 들어간 총 비용보다 많아야 돼.
그쵸?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상품의 공급량이라는 걸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공급량분의 판매 수입, 공급량분의 총 비용이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왼쪽을 보게 되면 즉 공급량분의 판매 수입 이거죠. 왼쪽 이것은 상품 한 단위당 수입인 평균 수입 뭐든지 공급량 N으로 나누면 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요. 우변은 그럼 뭐겠어요? 평균 비용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평균 수입 왼쪽이 평균 비용 오른쪽보다 커. 그러면 기업은 이익이 있어요. 이때 평균 수입 즉 왼쪽은 상품의 시장 가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평균 수입.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보셔야 돼요. 필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FBI를 하셔야 됩니다. FBI. F가 뭐예요? finger. 손으로. B. brain.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면서 I는 뭡니까? 눈으로 잘 따라다니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식을 쓸 줄 알아야지. N분의, 그쵸? N분의 공급량이니까 이거 공급량이라고 해요. N분의 뭐? 판매 수입. 그 다음에 N분의, 그쵸? 공급량분의 총 비용, 코스트. 총 비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다 따져보라 그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균형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만들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자,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기업이 초과로 만들 때마다 이윤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업, 자, 얘네들이 다 이윤을 얻고 있어요. A, B, C가. 그러면 이 시장이 돈이 되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D, E, F 같은 새로운 회사들이 우리도 도전합시다 하고 온다 이거예요. 시장에 진입해요. 자, 그러면 A, B, C, D, E, F까지 이제 6개 기업이죠.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은 다르잖아요. 근데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A 초코파이를 먹던 사람이 D도 괜찮은데? 하고 D로 옮겨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대체성. 그러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라서 기존 기업의 상품, A 기업의 초코파이에 대한 수요는 줄겠죠. D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수요가 줄었으니까 판매가 덜 되는 거고 따라서 어때요? 이윤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감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경쟁은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이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면 A하고 D는 초코파이로 계속 경쟁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을 하니까 시장 가격은 하락할 거고 시장 가격의 하락은 결국 여기 평균 수입, 공급량분의 판매 수입 이것이 적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왼쪽 좌변이 하락해서 만약 오른쪽하고 똑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초과 이윤은 없어요. 즉 등호가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DEF 말고 뒤에 이 시장을 노리고 있던 기업들이 야 저기 들어가 봐야 이윤 1도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기업은 이 시장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 즉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 즉 장기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1년, 2년의 단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초과 이윤을 보고 들어오는 기업들 때문에 결국 5년, 10년이 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균형 상태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이런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은 결국 평균 비용, 여기 있죠, 평균 비용.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봅시다. 기업들이 똑같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평균 비용을 낮추는 방법보다는 아예 시장에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는 양을 줄여버려. 그렇지만 뭔가 다른 회사의 제품하고는 완전 다른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또 설렁탕입니다. 전국의 설렁탕 집들이 설렁탕의 맛을 평준화한다면 평균 비용을 낮춰서 더 낮은 가격으로 설렁탕을 공급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러한 초과 이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겠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쥐어짜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획득하려고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무슨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달라요. 차별화되어 있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대신, 즉 생산할 수 있음에도 생산하지 않아. 여력이 충분히 됨에도. 그 대신에 여기 나오죠. 다양한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돼서 소비자의 만족 혹은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내리는 대신 상품의 품질 혹은 서비스 혹은 디자인 혹은 결제 방식 등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굳건하게 갖기 위해서 경쟁에 돌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격이 아닌 요소, 바로 뭐예요?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 전략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모형이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준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진또배기를 갑시다. 독점적 경쟁 시장.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명품 시장입니다. 명품 시장. 여기에 맞게 딱 봐보세요. 명품. 여러분 알고 있죠? 루, 몬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샤,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뭐 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두 개가 경쟁하고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서 초과 이윤이 나오니까 얘가 뛰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나눠 먹기를 해서 결국에는 제로가 되는 균형 상태에 도달해서 초과 이윤이 안 생겼어요.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얘네들은 기업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이윤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가격 경쟁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얘가 고품질로 승부를 한다. 얘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한다. 얘는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승부를 한다.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디자인에 혹한 사람들은 샤로 갈 거고, 품질에 매료된 사람들은 에로 갈 거고, 와우! 결제 방식이 독특하네! 라는 사람들은 루로 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의 실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머릿속에 두고 제시문을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조금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복습을 꼭 2번, 3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모의고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본다. 어수철이었습니다.